한때 수도권 최고의 수산시장 중 하나였던 소래포구. 인천 남동구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오랫동안 수도권 사람들의 나들이 명소였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 바다 냄새와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을 서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이던 곳. 그 이름만으로도 거기 하고 알아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래포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습니다. 주말 낮에도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한때 줄을 서서 들어가던 식당들의 테이블이 한산합니다. 인터넷에서 소래포구를 검색하면 설레는 여행 후기보다 황당한 경험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사람들은 소래포구를 피하게 되었을까요? 바가지 논란 하나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소래포구의 이야기를 통해 상권이 어떻게 신뢰를 잃고 무너지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래포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권은 결국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요. 먼저 소래포구가 전성기에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소래포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포구의 정치, 항구의 정박한 어선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자극하는 신선한 바다 냄새. 소래포구는 원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진짜 어항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새벽에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이 그날 바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없었습니다. 이 위치적 강점이 소래포구를 수도권 대표 수산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의 소래포구는 가족 단위 나들이 명소였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경기도 각지에서 관광버스가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들, 회를 즐기러 온 직장인 모임,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나온 가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소래포구를 찾았습니다. 시장 안을 걸어보면 활기가 넘쳤습니다. 좌판마다 갖가지 해산물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살아있는 꽃게가 발을 젓고 큼직한 새우들이 수조 안에서 헤엄치고 전복과 해삼이 질비했습니다. 이것들을 골라 근처 횟집이나 포장마차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소래포구는 그야말로 불야성이었습니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개구이를 먹는 사람들,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회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 분위기 자체가 소래포구의 매력이었습니다. 소래포구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관광 명소였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먹는 경험, 바다가 보이는 포구의 정치, 활기찬 시장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불만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의 쇼핑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흥정이 기본이고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현지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꽃게가 동네 수산시장보다 2배, 3배 비쌌다는 이야기. 흥정을 모르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이미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량 논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달아주는지를 놓고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사는 순간에는 알기 어렵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부족하더라는 이야기. 눈대중으로 적당히 담아주거나 저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비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불친절한 응대였습니다. 수산시장 특유의 강한 영업 방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강하게 권유하거나 가격을 물어봤다고 사거나 다른 데 가면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경험들이 불쾌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시장에 갔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온 경험. 다신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든 경험. 그리고 네 번째, 결정적인 계기는 온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평판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예전에는 불쾌한 경험을 하더라도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수십만 명이 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 하루 만에 수만 명이 공유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과 후기를 올리면 팔로워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이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미지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래포구는 바가지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한번 퍼지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상권은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까요? 5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억울한 경험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맛이 없는 건 잊어도 속았다는 감정은 오래갑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이 나쁜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면 왜 바가지 논란이 이렇게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맛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별로였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속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봤다는 느낌,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느낌, 선의를 이용당했다는 배신감.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손실에 대한 감정은 이득에 대한 감정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10,000원이 생겼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분노가 더 크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소래포구에서 바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다시는 안 가. 바가지야. 이 한마디가 주변 몇몇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두 번째, 온라인 평판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한 번의 논란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소래포구 이야기가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퍼지기 시작한 건 단순히 나쁜 입소문이 퍼진 게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수십 명, 많아야 수백 명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수십만 명이 봅니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면 하루 만에 포털 메인에 뜨기도 합니다. 그 속도와 범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넓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콘텐츠들이 검색에 남는다는 겁니다. 소래포구를 처음 가려는 사람이 검색을 합니다. 첫 번째로 뜨는 내용이 바가지 경험담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보기로 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른 곳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평판의 무서움입니다. 과거의 나쁜 경험이 인터넷에서 영구적으로 남아 미래의 잠재 고객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관광형 상권이 가진 구조적 약점입니다. 소래포구는 관광형 상권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장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 고객입니다. 관광형 상권의 장점은 넓은 집객 범위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멀리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한번 나쁜 이미지가 생기면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단골 중심의 동네 상권은 조금 다릅니다. 단골들은 오랜 관계에서 쌓인 신뢰가 있습니다. 한두 번 불쾌한 경험이 있어도 그동안의 좋은 기억이 있으면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번 실망하면 다시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나쁜 이야기를 본 잠재 방문객들은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부의 문제가 전체 상권의 이미지가 됩니다. 몇몇 가게의 행동이 전체 시장 이미지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소래포구의 모든 상인이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정직하게 장사해온 상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친절하게 응대하고 제대로 달아주고 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가게들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체를 하나로 인식합니다. 소래포구에서 바가지를 당했다고 말하지 소래포구 어느 가게에서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소래포구라는 상권 전체의 이미지로 직결됩니다. 이것은 소래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은 개별 가게들의 집합이지만 소비자들은 그 상권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일부 가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개별 상인 입장에서 다른 가게가 바가지를 씌워도 내 가게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권 전체의 자정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 가게가 아니더라도 옆 가게가 손님을 실망시키면 내 가게에도 영향이 옵니다. 다섯 번째, 경쟁 시장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비싸도 참고 갔습니다. 다른 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도권 곳곳에 수산시장이 생겼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인천 연안부두 각 지역의 수산물 마트. 마트에서도 좋은 품질의 해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지 직배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건 소래포구가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굳이 불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소래포구에 갈 이유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래포구는 어떤 현실에 처해 있을까요?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방문객이 줄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주말에도 예전 같은 북적임이 없다는 이야기, 관광버스가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 빈 좌석이 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식당들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인들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한번 떠난 손님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상권 신뢰 붕괴의 가장 가혹한 현실입니다. 신뢰를 잃는 건 빠르지만 다시 쌓는 건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래포구가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모든 상인들이 함께 변해야 하고 그 변화가 꾸준히 유지돼야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해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길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에 이미 퍼진 나쁜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면 여전히 과거의 논란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방문객들이 그 검색 결과를 보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소래포구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신뢰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소래포구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어느 상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관광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신뢰를 잃는 패턴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유명 관광지, 부산의 어느 해산물 시장, 제주도의 어느 관광식당.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신 안 간다는 반응이 인터넷을 채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기 이익의 유혹 때문입니다. 관광객은 한 번 오고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이익처럼 보입니다. 단골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관계보다 거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개별 손님은 한 번 오고 안 올 수 있어도 그 손님이 온라인에 올리는 후기는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방문객 감소를 초래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상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대로 잘 되는 수산시장, 잘 되는 관광 상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절한 응대입니다. 기분 좋게 쇼핑하고 돌아간 손님이 좋은 후기를 남깁니다. 그 좋은 후기가 새로운 손님을 데려옵니다. 이 선순환이 작동하는 상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투명한 가격입니다.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게, 무게를 눈앞에서 달아주는 가게, 흥정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가게. 이런 가게들은 손님이 안심하고 삽니다. 장기적인 신뢰의 축적입니다. 한번 온 손님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면 다음에 또 옵니다. 그 손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광고 없이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래포구의 이야기는 한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권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상권은 오래갑니다. 하지만 손님을 일회성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 그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다시 쌓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후기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대안을 찾아냅니다. 예전처럼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억지로 참는 소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물건보다 신뢰를 파는 시대입니다. 어떤 상권이든 어떤 가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돈을 내는 건 물건이나 음식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받는 대접, 그 경험의 가치, 그 가게에 대한 신뢰를 함께 삽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가게, 그 신뢰를 지키는 상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소래포구가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려면 가격표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야 신뢰가 다시 쌓이고 그 신뢰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